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실한 인쇄소득 사이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근저의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경제적, 건강적 좋은 기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표처럼 월급이 들어와도 16일이면 내 통장은 텅 빈 경험을 많이 하셨죠?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15일, 16일이면 빈 통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대출 이자 등 빚이 많아서가 한 44%, 월세 등 주거 지출 비용이 많아서 42%, 가족 부양비 때문에 32%, 식사비 등 외식이 많아서 32%, 또 보험 등 고정 비용이 많아서 28%. 사실은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삶에서 무시할 수 없이 다른 어떤 비용을 줄여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름이 지나면 내 통장은 텅텅 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플랜 B를 준비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아르바이트를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인 10명 중에 4명 정도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인들이 하고 싶은 알바 순위를 보니까요, 사무보조원이 33%, 매장 관리가 22%, 그리고 카페 알바가 21%, 또한 이벤트 행사, 결혼식장에 이런 가는 분들이죠, 14%, 그리고 주방이나 홀 서비스 하는 분이 12%입니다. 그러면 이런 알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을까요? 2016년도의 자료인데요. 지역마다 평균 월세와 알바 소득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부산은 월세가 한 달에 한 32만 6천 원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통해서 받는 소득은요 66만 3천 원이에요. 앞에 한 달 월급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바를 했는데 평균적인 소득은 66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어느 29세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현재 29입니다. 본인의 29의 라이프 스타일을 미래를 통해서 그려봤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지금 고민은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모집하려고 저축하려고 많은 고민을 해서 10년 후에 결혼해서 10년 후가 된 거죠. 39살 되니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의 나이는 67세입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20세가 됐어요. 본인의 나이는 49세, 어머님의 나이는 77세. 이 시대는요, 어머니의 간병을, 어머니가 건강하면 간병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단 대신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본인이 준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부모님을 간병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는요, 본인의 노후와 어머님의 노후에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87세 위에 소천하시고 본인의 삶을 다시 설계했더니요, 현재로부터 50년 후엔 본인의 생애 말기에 치료 자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는 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29세의 청년처럼 앞으로 향후
50년을 준비를 해보셨는데 부모님의 간병비, 본인의 노후 자금, 또 본인의 생애 말기의 치료 자금이 넉넉하게 준비되었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28, 9에 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하면서 제 미래에 대한 노후 자금이나 생애 말기의 치료 자금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의 노후 자금 또한 준비할,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장인들의 40% 이상이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왜 알바가 아닌 사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요, 나의 남는 시간을, 짜투리를 쪼개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요,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며 미래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계획적인 활동을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또한 고강도 스트레스성 노동이 아닌 즐기면서 하는 일이 돼 수익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B플랜, 투잡은 나한테 선택권이 없죠. 내가 A플랜을 하고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지만 그 시간의 통제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이드 프로젝트는요, 나한테 결정권이나 선택권이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이 만족스럽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만의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일정한 노력의 대가 지불로 인해 인세와 같은 연금 소득과 같은 소득을 만들어주는 일이 사이드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의 리더들은 플랜 B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이전부터 해왔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준비해라 하는 게 아니라 플랜 B였습니다. 어떤 플랜 B요? 내 인생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플랜 B. 이 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플랜 B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이드 프로젝트와 같은 플랜 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요, 핵심적인 아이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또 삶이 많이 바뀌었죠. 경제 활동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어떤 플랜 B를 선택해야 될 거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될 거냐?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플랜 B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요, 현재의 직업이 만족스럽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고 자신의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 앞서 세계 리더들이 말한 플랜 B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세계적인 리더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노동소득 1,000만 원보다 권리소득 100만 원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소득은요,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순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권리소득은 시스템만 만들어 놓는다면, 권리만 갖춰 놓는다면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매달 따박따박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금 흐름의 사분면에서 노동소득을 가진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많은 돈을 벌려고 자기네 시간을 돈과 바꾸지만
이 여기에 있는 모인 분들은 95%의 사람들이 겨우 5%의 돈을 벌려고요. 나의 시간과 노동과 수입을 맞바꾸는 일을 하는데 5%의 사람들이 있는 사업과 투자가들은요.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앞에서 조언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과거 메나테크를 선택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병원은요, 제가 직접 건물도 지었고 토지도 사고 이런 초기 설립 때부터 관여했던 병원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건실한 병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10억 정도가 매출이 줄었고요. 그래도 현재까지도 연 수익이 1억 정도 내는 건실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된 비용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요. 금융비용이 한 34억, 한 50%의 빚을 가지고 시작했던 병원이죠. 이렇게 연 1억 정도의 순수익이 나는 병원이 실질적으로 그 병원 안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요. 억대의 연봉을 가진 분들은 이 병원의 대표이사와 의사분 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구축한 지원그룹의 최고 리더신 이문석 사장님의 사업의 소득을 봤더니요. 사업기간은 8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약 1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타이밍이 맞았는지 120억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돈이 아닌 열정과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열정과 확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11명 이상의 분들에게 1억이 넘는 연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연봉을 만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고 사업을 결단한 지 4년 차입니다. 제 1년 매출을 생각해 보니까요. 현재 한 6억에서 한 10억 정도로 성장했고요. 저 역시도 메나테크를 만났을 때 저의 체험과 결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연봉이 한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저의 사업이 한 50% 이상 증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이렇게 사회적인 환경 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 도표를 작성하면서 시스템 소득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리더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봐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했던 이유가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사이드 프로젝트인 메나테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아주 간단하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서요, 메나테크를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자세히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나스닥에 등재된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등재됐다는 것은요, 이미 이 회사의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도덕성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아이템은요, 의학 대체 웰니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식사에 대신하는 이런 아이템이 아니라 의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의 키워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위키백과를 통해서 검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셨죠? 식사를 어디로 하셨습니까? 입으로 하셨죠? 네. 우리의 음식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이유도 있지만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를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장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통해서 하루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인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음식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 봤더니요. 세포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이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인체가 건강한데 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외에 8가지 특수한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탄수화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또한 자체 치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하는 이 키가 이 8가지 탄수화물이라고 과학자들이 밝혔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나테크의 이 아이템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8가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8가지 탄수화물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95년 네이처에서도 소개되었던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을요. 특허로 독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탄수화물을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독점적인 아이템이요. 과거에 많은 질병이죠. 바이러스죠. 이렇게 나왔을 때마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아닌 영양이 왜 우리의 면역을 키우는 아이템이 되는지요.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27국에 진출된 회사고요. 회사가 전 세계에 진출된 것만으로도 큰 가능성이 있는데 저 역시도 전 세계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M5M이라는 사회 활동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는요. 꿈이 열리고 건강이 열리는 이런 일에 제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보상입니다. 메나테크의 보상은요. 마케팅이라는 보상을 좀 이해하시면 메나테크의 보상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은요. 소비를 시작해서 내가 사업가가 됐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사업가가 됐을 때 보상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제의 원본이 돼서 나처럼 사업가를 성장시켰을 때에 이 보상이 점점 값어치가 있고 보상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를 선택했을 때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메나테크의 보상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한 보상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분들에게 좀 더 상세히 여쭤보시면 그 보상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이 보너스는요. 지금 내가 먹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브랜드를 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두 번째 유니레벨 보너스.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보상을 시간적으로 받게 되면요. 일정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같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 많아짐으로 해서 받는 보너스가 유니레벨 보상입니다. 또한 무한 보너스. 이 보너스는 유니레벨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범위 중 일정 단계 범위를 넘어도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무한 보너스고요. 멘토 보너스는 내가 직접 정보를 전달한 분이 그분이 성장하였을 때 받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매칭 보너스. 나는 누구를 직접 추천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직접 추천하지 않은 분을 성장시켰을 때 받는 보너스가
매칭 보너스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풀 보너스. 이 보너스는요, 메나테크 전 세계 매출, 전 세계의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의 총 매출의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고요, 일정한 리더가 되었을 때 기금처럼 받는 보너스가 글로벌 풀 보너스입니다. 메나테크의 보너스는 이 6가지 보너스인데요. 오늘 초대한 분들을 통해서 직접 물어보시면 이 정도 보너스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장할 때마다 이런 직급에 대한 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저는 현재 PD와 브론즈 사이 정도의 보너스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저의 기대치는 브론즈 PD가 아니라 실버 PD 정도의 보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에 대한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큰 가치를 두는 보너스는요, 가족과 함께 받는 보너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가지 못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값어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더 코로나 때문에 전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고 한 번 더 다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갔지만 신혼여행과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받고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는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세기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에 다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삶이 어려워야 되는데요, 그 위기 때마다 어느 분은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회를 통해서 삶이 바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저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치를 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의 위기가 기회를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응원하며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